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사소한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헌터모어의 사이트인 이즈의 애니언업이 폐쇄되면서 최악의 나비 효과가 시작되었다. 호차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그들의 왕인 헌터모어가 체포되고 사이트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새로운 대피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즈 애니언업을 대신할 수 있는 어난 아이비라는 곳이었다. 어난 아이비는 어나니머스 이미지 보드에 약자로 익명의 사람들이 이미지를 올리는 장소이다. 어난 아이비에는 이즈 애니언업을 대신하는 섹션이 있었다. 이곳은 헌터모어 사이트의 연장선상이었고 그런 게시글이 넘쳐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게시판이 활성화되었다. 이 게시판에는 주로 헌터모어의 사이트에서 훔친 사진이 올라왔고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몰래 빼온 이미지가 줄줄이 이어져 업로드되었다. 그리하여 단순히 그런 사진만을 게시하는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이 사진을 어디서 훔쳤는지 이제는 그 출처도 알 수가 없었다. 가끔씩 누군가 뮤지션이나 셀럽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유명인들의 사진을 훔친 사람들은 일부러 오픈 게시판에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거래는 가능했다. 어난 아이비는 이즈 애니언업보다 진화한 장소가 되어 유명인의 미공개 사진을 다른 유명인의 미공개 사진과 교환할 수 있는 블랙마켓이 되기 시작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어난 아이비에서 작업을 수행했고 때때로 축제처럼 공개 게시판에 유명인의 사진을 올려 깜짝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은 이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을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도록 암묵적 비밀을 유지한 채 지속해왔다. 그들은 어떻게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들 중에 파파라치가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다. 어난 아이비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인의 계정을 해킹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유명인의 계정을 해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커들은 유명인들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중 어떤 기종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냈다. 만약 누군가 아이폰의 기종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클라우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아이클라우드는 아이폰을 위한 자동 백업 장소이다. 아이폰에서 무슨 사진을 찍든 아이클라우드는 자동으로 백업되므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더라도 사진이나 설정한 앱들은 손실되지 않는다. 만약 해커가 유명인의 메일 주소를 획득하게 되면 일단 가짜 전자주소를 만든다. 그런 다음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로그인 페이지의 웹사이트를 통째로 복제 서버에 호스팅한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진다. 복제된 아이클라우드의 로그인 페이지로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첫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커가 볼 수 있는 일반 텍스트로 저장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로그인을 하자마자 리디렉션됨으로 자신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인가 하는 착각만 들 뿐 휴대폰이 해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 이를 피해자가 눈치채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즉, 가끔씩 자신이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정도이니 이를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실제로 피해자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커들이 심리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만든 도구이며 이 키트를 만드는 일은 그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해커가 피해자의 재로그인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해커들은 피해자들의 로그인한 정보를 확보하면 엘컴 소프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아이클라우드의 스토리지 계정에서 모든 것을 복사할 수 있었다. 엘컴 소프트는 암호 복구 프로그램으로 아이클라우드는 당신의 열쇠를 현관 밑에 두는 것만큼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해커들은 이를 역이용했다. 해커는 이제 유명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그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모든 사진을 볼 수 있다. 휴가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해커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사진이 있다. 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진을 확보한 해커들은 이제 자신이 얻은 이 사진들을 암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해커들이 유명인의 계정을 해킹하는 특수한 도구는 또 있었다. 이 도구는 기본 이름만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천 개의 암호를 선별해 그 암호가 맞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해커들의 절반은 아이클라우드를 해킹할 수 없었다.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구글이나 야후의 관리자로 가장해 계정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피싱 이메일을 보내 로그인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3년 봄에 미친 듯이 연예인의 해킹이 벌어졌다. 해커들이 빼낸 유명인들의 개인적인 사진은 아예 색차별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제니퍼 로렌스, 리안나, 킴 카다시안, 바네사 허진스, 케이트 업튼, 엠마 왓슨 등 그 이름을 일일이 헤아리는 게 어려울 정도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그룹에 해킹을 당했고 원한 아이디에서 서로의 사진을 교환했다. 이 해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이는 헌터무어 사이트에서 시작된 놀이에서 더욱더 악의적으로 진화한 게임이었으며 일종의 트로피를 모으는 플레이의 일환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제니퍼 로렌스는 그 피해가 막심했다. 그녀는 해커들이 자신의 아이클러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MTV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자신의 아이폰을 내려다보고는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잠깐,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하라는 건가? 내 아이클라우드가 계속해서 백업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당시 그녀는 연인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남자친구에게 개인적인 셀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는 했다. 그녀는 아마 이 사진들이 지하그룹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셀럽 게이트의 시작이 어난 아이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어난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존재는 연예인의 은밀한 사진을 모아 공개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트코인으로 팁을 줄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미친 수집가는 연예인 사진을 사는데 비트코인으로 수백 달러 혹은 수천 달러를 지불했고 그들은 몇 주 동안 특정 유명인들의 거대한 컬렉션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익명의 수집가는 2014년 8월 31일 게시판에 유명인들의 개인적인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100장이 넘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진이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포찬의 게시판에도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올렸으며 비트코인으로 그들에게 팁을 줄 것을 촉구했다. 알다시피 포찬은 이 유명인들의 개인적인 사진으로 게시판은 폭발 직전이었고 가장 큰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의 첫 페이지도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진으로 장식되었다. 셀럽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진이 인터넷에서 미친 듯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혹은 그녀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게 되었다. 이 거대한 사진 유출을 더 페퍼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레딧은 더 페퍼닝이라는 하위 레딧을 만들었고 이 서브 레딧은 24시간 만에 구독자 10만 명 레딧 자체는 하루에 1억 4,100만 페이지 뷰를 기록했다. 레딧의 역사를 깨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더 페퍼닝이라는 단어 역시 그런 좋지 않은 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셀럽 게이트로 이름을 변경했다. 놀라운 것은 레딧에서 유명인들의 개인적인 사진을 게시하고 올리는 하위 레딧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이상한 서비스 약관에는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았고 서브 레딧은 계속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진 중에는 걸러야 하는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신고를 하고 몇몇 사진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레딧은 결국 긴급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레딧이 자유로운 영역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는 자유 이전의 사생활 침해였다. 결국 레딧은 해당 유명인들의 통보로 몇몇 사진들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퍼진 사진들까지는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레딧의 사용자들은 관리자가 삭제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 올려 해당 링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주일 후 레딧 측은 본격적으로 더 페퍼닝을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된 미친 익명의 수집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몇천 달러를 투자해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공개했지만 그가 받은 팁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잡히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다. 이로써 셀럽 게이트는 모든 사람들이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볼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며 끝나는 듯 했다. 몇 주 후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진이 또다시 포찬을 강타했다.
셀럽게이트는 2시즌, 3시즌이 계속되었다. 그 중에는 헐크 호건의 아들도 있었으며 그는 그 사진들이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몇몇 유명인들은 똥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해킹당한 사진 여부에 대해서 부인했고, 아리아나 그란데는 자신의 엉덩이는 이보다 귀엽다는 트윗을 남기며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충격을 받은 연예인들은 언론에 침묵했고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다만 제니퍼 로렌스만이 토크쇼에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내 몸이고 내 선택이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역겨워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FBI는 시카고 남쪽에서 동일 IP로 572개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액세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해커의 이름은 에밀리오. 처음은 한 사람의 해킹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언한 아이비를 통해 만났고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명의 해커들을 체포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범죄 기록이 없었고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은 없었다. 가장 먼저 선고받은 리안이라는 해커는 50개의 아이클라우드 계정과 72개의 구글 메일을 해킹한 혐의로 18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에드워드라는 해커는 11살짜리 아들이 있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9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피해자의 상담비로 $5,700를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첫 스타트를 끄는 에밀리오는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조지라는 해커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지라는 해커의 이력은 눈에 띄는데 그는 전형적인 화이트 컬러로 은행원으로 일했으며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청소년 축구 클럽의 심판으로 활동했다. 가장 최악의 해커는 크리스토퍼였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였지만 다른 학교의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해킹하려고 했던 혐의로 가장 강도 높은 3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진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누가 셀럽들의 개인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는 끝내 추적할 수 없었다. 그리고 FBI 역시 이 사건을 미공개로 종결했다.